이렇게 보시는 게 발의 모양입니다. 거의 대부분 좀 정상적인 발인데 이 발에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정sak 자세 분석이라는 것들을 보시면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시면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목이죠. 자, 여기 보시면 목 부분 나오십니다. 여기 목입니다. 그럼 목 따라서 어디가 가겠어요? 어깨가 가시겠죠. 자, 그럼 어깨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등이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허리 부분, 그 다음에는 어디가 나옵니까? 엉덩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 부분, 여기에 있는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요? 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 이 부분이 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오시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목이죠. 그 다음에 여자들 갑상선이 부으면 여기가 붓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갑상선입니다. 그리고 뇌로 올라가는 그 좁다란 혈관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들이 어디냐면 목에서 뇌로 가는 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혈압점이 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굉장히 이제 쉬워졌죠. 그러면 이제 장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장기가 있는 것, 두 개의 장기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있는 장기는 재생이 불가한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만큼 더 탄탄하고 그만큼 회복률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두 개 있는 장기는 눈, 귀, 콧구멍, 그 다음에 폐, 유방,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있는 심장과 방광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두 개인 게 없어요. 네, 두 개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심장, 오른쪽은 간입니다. 자, 심장은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많이 뛰기 때문에 심장, 간입니다. 가끔 500명 중에 한 명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거는 가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자, 보편적인 걸로 시작을 하자면 내 몸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목에서 어깨로 가고 등에서 허리로 가신 다음에 엉덩이로 가서 다시 올라오시면 위가 잡혀지고 그 다음 목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에는 갑상선과 그 혈압이 잡히시게 되는 거죠. 여기 있을 때 갑상선의 위치가 봤을 때 갑상선이 부으시면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안 부어요. 이렇게 붓죠. 그래서 갑상선은 가로점으로 많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이제 확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이제 숫자고 볼펜 돌리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푸스캔을 채점해 보면 이거는 이제 옛날 그림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푸스캔 상에서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지금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정말 이 숫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이 숫자에 연연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정중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섰다. 그러면 좌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50대 50이 나오시겠죠. 근데 내가 이 푸스캔 위에만 올라가면 몸무게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떨립니다. 이렇게 떨리면서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면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딱 이렇게 있으면 내 정면의 위치가 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그 다점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 시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도 이거는 센서기 때문에 2, 3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까지는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은 53이니까 왼쪽으로 치우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나에게 융통성을 발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이 앞쪽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쪽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는 직진의 인간이지 뒤로 후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비율이 50에서 60%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위쪽의 비율들이 50에서 60%가 나왔을 때 정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40에서 50 정도가 나왔을 때 정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균형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50, 50, 50, 50이 나오시는 거고요. 내가 활동적인 사람들, 이렇게 딱 정말 좋으신 분들은 30, 30, 20, 20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mm의 2, 3 정도의 오차는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정상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60% 이상이 이 앞쪽으로 쏠렸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이 항상 이런 상태라는 거죠. 항상 움직이는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활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또 40%, 50% 이상 쏠렸다. 그러시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쏠렸다. 이러시면 내가 허리와 골반에 받는 비율이 크시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내가 서 있을 때 뒤로 가신다는 것들은 내가 지지하는 이 근육들이 힘이 없으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허리 근력이라든가 골반 근력이 약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숫자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참 리액션 없는 청중들이신 분.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두 번째 장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장과 같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만나는 것들은 색깔입니다. 저희는 이 색깔을 먼저 보라고 하지 말고 왼발과 오른발의 모양이 동일한지 다른지 먼저 이거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색깔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내가 쓰는 그 근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이 하늘색 선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부분들 있죠. 이게 내 진짜 근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 선과 하늘색 선의 갭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은 내가 가짜 근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뇌가 느끼는 가짜 근력들이 많기 때문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발을 크게 신게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늘 내 몸 상태가 부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들은 보시면 되고 이 전체적인 색깔들은 연두색에서 약간 주황색으로 갈수록 정상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가운데는 그냥 연두색이나 약간의 노르스름한 정도여야 되지 이 부분이 오렌지색이 나온다 이러시면 그것도 혈관의 노폐물이 좀 많으신 편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나타나시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 장기, 심장에서 이렇게 펌핑을 했을 때 장기가 요구하는 장기가 있어요. 내가 간으로는 20을 보내줘, 뇌로는 70을 보내줘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장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 장기에서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왜 요구를 하겠어요? 그 장기가 할 일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통 간에서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간에서 피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것들은 내가 그 노폐물들, 간에서 하는 기능들 자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 할 일이 많냐면 내가 피곤하거나 약을 많이 먹었거나 했을 때 내 몸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간에 많이 몰리시게 되는 거고 심장 방광이라든가 내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각각 열리는 것도 까맣게 나타나는 것도 그 장기에서 그 많은 피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압을 조금 줄여준다든가 각각의 장기로 보내줄 수 있도록 배율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른 장기에서 심장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심장으로 다가버리면 다른 장기는 뭘 먹고 삽니까?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그냥 스스로 자율적으로 뇌에서 편성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뇌에서는 가장 급하다고 생각되는 애들 먼저 불을 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너무 깊이 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가 이렇게 딱 해당이 되겠어요? 머리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보통 저희가 푸스캐너를 보면
머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목만 잡아도 2주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일자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90%가 일자목이라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쪽에 있는 이 목의 근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여 있거나 엄지발가락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어깨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눈,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에는 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가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솟아나오게 되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오는 것들은 눈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거나 많이 저하됐거나, 근데 이런 상태가 오래되신 분들은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 뇌가 그 상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1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났으면 1년 사이에 내가 안 좋아진 것들을 급격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아니면 만성 중이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깨에서 등 쪽으로 넘어가는 이쪽이고, 보통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척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구를 만졌을 때 이쪽에 있는 부분을 허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허리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림자 효과로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 아치로 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 효과로 이 바깥쪽에서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 보면 이 바깥쪽까지 이렇게 떠 있는 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이, 손가락하고 발을 이렇게 보시면 길고 짧고 넓고 좁고의 차이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찍혀야 되는데 발의 모양은 나의 신체 전체적인 근육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 몸을 딱 반사시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발을 반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손에는 우리 모든 장기가 다 있어서 수지침 배우시죠? 근데 발에도 이 모든 장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손에는 없고 발에만 있는 것, 그 한 가지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근육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께 내 몸에 있는 전체적인 근력들이 이 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발만 봤는데 어깨 아프시죠? 허리 아프시죠? 이렇게 하시면 고객님들이 무슨 제가 그 돗자리를 깔아놓는 줄 아시는데요. 이 발에서 다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서 허리를 딱 나타나시는 이 지점, 이 지점들이 보통 무릎에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릎 지점 나타나시죠. 근데 이 무릎 지점들은 제가 보시면 제가 이제 비율을 나타냅니다. 어깨 25%, 허리 50%, 무릎 75%, 이제 발목까지 가면 거의 못 걸으시기 때문에 90%, 10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전체적인 근육들의 손상도가 25% 정도 됐을 때는 어깨가 아픕니다. 근데 그게 50% 정도, 내 몸에 힘을 못 받았을 때 50% 정도면 허리가 아프시게 되는 거고, 75%까지 간다는 건 무릎이 아프시다는 거죠. 자, 이러시게 되면 이 부분들이 무릎의 지점들이 이렇게 꺾이는 채로 나타나는데, 자, 내 몸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봤을 때 50세 이하다 그러면 무릎이 아픈 경우는 여기서 꺾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50세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꺾이면 대부분 무릎 수술을 하셨거나 무릎이 아프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내가 배운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하지 마시고, 융통성, 늘 말이하는 융통성들, 그 다음에 내가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늘게 되시고, 가끔 이렇게 고객님들이 다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골반의 모양들이 나오는 거죠. 자, 골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안 나타나지만 여자분들은 앞쪽에 자궁, 남자분들은 뒤쪽에 신장 방광이 유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장은 평행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이렇게 있을 때 양쪽에 두 개가 제대로 잘 발휘를 하지만 신장 기능 자체가 골반이 삐뚤어져서 한쪽이 내려와 버렸다 했을 때는 이 내려와 버린 쪽에 있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은 50% 이상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보시면 요실금이라든가 방광이 굉장히 약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의학 공부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다 해가지고 오셨죠? 오늘 숙제. 제가 좀 빠른가요? 숙제 나름부터 시작해서 내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푸스캔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이 연상이 되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딱 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오시다가 이 부분이 위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싹 들어가시는 분들은 위 자체가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부분들은 내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양 자체라든가 전체적인 근력 자체는 굉장히 좋으신 편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부러졌죠. 이거는 내가 좋은 근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 근육들이 많이 좀 수축됐다고 하죠. 경직됐다고 하죠. 우리 몸의 근육들은요, 고무줄 같습니다. 내가 늘어지면 늘어나고 금방 또 딱 자리를 잡히면 탄력 있게 싹 제자리를 돌아오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뭉쳤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고무줄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고무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에 어느 부분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딱 편착시키면 끊어지거나 아니면 당겨지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우리 몸도 그런 근육들이 그런 고무줄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혀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고무줄의 그 단단해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근육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내가 근력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한테 뭐 세세하게 얘기를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넌지시 말하는 겁니다. 진짜 좋으신데요, 최근에 좀 근력이 약해지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차피 저는 하나만 찍으면 그분이 다 저한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를 때는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거 2가지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전 그걸 열심히 적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폐가 2개라고 그랬죠. 자, 보시면 폐. 근데 이거는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여자분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까맣게 이렇게 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금이가 있다. 딱 돼 있다. 선명한 선이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폐암과 신장암, 그 다음에 위암, 간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여기에 있는 대장암까지 다 전이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좀 그려야 되는데 이런 분이 저희한테 이걸 남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늘 보이는 명복을 빌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근력이 좋으신 거는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하시고 조직에 몸담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근력이 좋습니다. 한번 맞으면 훅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동을 생활하시고 또 내가 몸을 잘 하신다는 거죠. 관리를 잘 하시지만 이 폐와 그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폐에 지금 이런 식으로 2개가 이렇게 같이 찍혔다. 그랬는데 내가 폐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다 하시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찍히는 것들 있죠. 이 노란색으로 찍혀도 저희 신발을 신고 나서 이 부분이 없어졌다. 그러면 얘기하실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더 선명해졌다. 이러면 뇌로 가는 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혈압이라는 게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은 빨리 뛴다는 겁니다. 굉장히 혈액의 흐름이 빠르다는 거죠. 근데 가뜩이나 빠른데 이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훅 하면서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에 이 출혈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깊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혈압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로 가는 이 부분. 그랬을 때 우리가 피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는 세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갑상선은 가로로, 혈압은 세로로. 근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넌지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이건 갑상선이나 혈압점인데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갑상선의 거의 80%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의 갑상선은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0%에 대한 남자분의 갑상선은 조금 위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남자분한테도 할 때도 꼭 이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두 개 있는 장기가 두 개가 같이 찍혔다. 이건 병증입니다. 두 개 있는 장기가 두 개가 같이 찍힌 거.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면 이제 딱 외우실 거는 방광하고 신장하고 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경우 유방까지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있는 신장이 방광한 게 아니에요. 방광 두 개. 뭐하지나? 방광은 하나. 네. 신장이 두 개. 신장이 두 개, 방광 하나.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그 폐 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찍혔다. 이런 경우면 보통 이 부분은 병증에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딱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찍히고 이 심장이 찍히고 혈압점이 찍히고 뇌에 이 부분이 생겼다. 뇌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패였다. V자 모양으로 패였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이분은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뭐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못 걷고 뭐 당뇨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심장과 혈압점과 이 목에 있는 뇌경색 부분, 심장과 뇌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 개가 찍혔다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병원 가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쭉 오신 다음에 이런 부분이 왼쪽에서 이렇게 패이셨다. 위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왼쪽에도 찍히고 오른쪽에도 찍히는데요. 왼쪽은 보통 심장이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위가 이렇게 패이셨다 이러시면 신경성 위염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오른쪽은 괜찮으신데 왼쪽은 이렇게 패여 있으면 내가 신경성 위염인데요. 또 한 가지의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픕니다. 특히 동남아 쪽은 배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역학조사를 외국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좀 학습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린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게 위가 제2의 뇌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수축되고 멈춰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왼쪽에서 이렇게 패여있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뇌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좀 V자 표시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들이 좀 막혀 있고 이 위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스트레스성 위험이고 이런 분들은 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입니다. 이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내 속을 분을 삭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심장과 자궁입니다. 네, 보통 이제 방광 부분들을 봤을 땐 방광은 이쪽에서 보시면 되세요. 여기. 근데 방광은요, 우리가 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복숭아뼈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일자형으로 나온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방광이 약하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보일 듯이 안 보일 듯이 찍히시죠. 이런 건 병증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은 신장암이었기 때문에 이런 병증 상태가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찍어서 당신은 신장이 안 좋군요, 당신은 어디가 안 좋군요, 이렇게 단언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꼭 우리 신발을 신고 애프터를 보신 다음에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최대한 건강하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거기에 잠깐 뭐가 많이 몰리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희가 예전에 여기에 이렇게 찍히신 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케이스로 들어가시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찍히신 분이 있으신데 폐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 나 폐 좋은데요. 아무리 30분을 걸어도 유방 쪽에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 나 문제 없는데요? 계속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러지? 왜 여기에 자꾸 이런 게 찍히는 걸까?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자석 침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분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하셨는데 30분 뒤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 여기 자석 침 박아놨으니까 이런 것들도 혹시 발바닥에 침 박아놓으신 거 있으신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배운 것이 그대로구나 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고객한테 넌지시 물어봤는데 고객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얼른 철수하십시오. 내가 지금 배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른 철수하시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아니면 이런 게 찍힐 때가 아닌데 찍히셨네요. 뭐 이렇게 자석침이라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니면 굳은 살이 좀 많으신가? 이렇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년차가 됐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목소리에 도도함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객들은 수긍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고객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눈치를 안 보신다는 거죠. 여기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를 좀 많이 하시게 되고 좀 더 많은 당황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했을 때 이 푸스캔은요 고객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니까 눈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람 보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저 사람 얼굴 시커머면 간이 안 좋구나. 얼굴이 빨가면 저 사람 숨독에 좀 빠졌구나. 이런 것들 저희 일상생활에서 늘 이렇게 겪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낯설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낯설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주는 사인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정도 내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접해보면서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 고객하고 욕도 들어먹으면서 해보시면 이 부분이 이거였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치시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픈 사람들을 다 찍으십시오. 좀 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시면 나중에는 내 발이 제일 먼저 딱 눈에 띄어옵니다. 제가 제일 쉽게 설명했던 그게 제가 아픈 것들 제 다리랑 똑같이 생겼으면 그분하고는 그냥 제 증상 말하면 됩니다. 골반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요.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거의 기절을 하십니다. 어떻게 알았지? 근데 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부지런하지만 집안에서는 굉장히 게으르시죠.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수준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새 식사 잘 안 하시죠?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듣는 분들은 거의 기절을 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 어떻게 알지? 근데 사실은 푸스캔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왜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흘리는 말을 통해서 내가 들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 기계로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 기계하고 소통을 하시기보다는 고객의 눈과 소통을 하시고 고객이 딱 왔을 때 그 고객이 어떻게 걸어오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걸어오시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섰을 때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생활을 하신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요, 실장님, 제가 신발을 신었는데 군살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눈하고 연결되는 발 밑에. 그럼 그것도 눈하고 네, 그 굳은 살들이 생긴다는 건 갑자기 내 쪽에 있는 그쪽의 근력들이 퇴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근력들이 약해져 있다는 걸 뜻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어깨가 많이 뭉쳐 있잖아. 그래서 이쪽에 굳은 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근력들을 내가 보시면 되시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 그쪽들이 싹 없어져요. 근데 저희 신발을 신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싹 그냥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더 아팠던 부분들은 더 아프게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혀 자각 증상이 없던 부분들도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많이 안 좋았으면 그것들이 사방팔방에서 나타나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신발을 신고 나서 허벅지가 너무 가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처음에는 왜 우리 신발을 신고 허벅지가 가렵다고 목욕을 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목욕을 가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심장에서 턴을 하게 되면서 발바닥에서 그 노폐물들을 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발바닥에서 굳은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막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못하게 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심장까지 가기 전에 허벅지 부분들에 대해서 피부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독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소의 부분들이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허벅지라든가 이런 쪽은 애과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연약한 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게 한 벌써 5년 정도 지나야 되니까 아는데 아니 왜 우리 신발을 신고 코피가 터졌느니 왜 우리 신발을 신고 여기에 부스럼이 생겼다느니 네. 왜 우리 신발을 신고 허리가 더 아파졌다고 하는지 저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많은 대체의학들 박사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분이 여기가 부스럼이 났다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중에 1년쯤 뒤에 가서 이렇게 CT를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뇌경색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한 1년 됐을 거라고 여기가 뇌경색 증상이 보이는데 어떤 증상 없었냐고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셔서 안 거지 컴플레인으로 끝났다면 저희도 그걸로 끝났겠죠. 그러니까 이 고객들하고 그 지속적인 유대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고객은 제가 이제 장담을 해드릴 건데 저희 신발을 신고 낫는 병이 있습니다. 디스크, 족저근막염, 좌골신경통, 뼈와 근육에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낫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무지외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 낫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분들은 장담을 해드리는데 이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것만 나으면 100명도 더 넘게 소개를 시켜주겠다. 믿으시면 바보입니다. 우리는 최일성도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순간은 감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안 아프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전에 박영원 집사님이 이거를 하다가 여기에 진짜 이만한 가시가 여기에 박혔습니다. 근데 계속 손가락이 아프다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아프다고 저한테 이렇게 딱 내밀어서 제가 이걸 빼드렸는데 진짜 이만한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아픔이라든가 이 사람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몫입니다. 절대로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도 저는 그냥 대충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명현반응입니다. 참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신발을 신고 많이 아파본 분이실수록, 그 다음에 많이 힘들어 보신 분일수록 그 고객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진심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이 신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늘 보시면 이 운동화만 신고 있는데요. 제가 이 운동화를 신고도 늘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일이 없는데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걷는데 하루는 여기가 아프고 하루는 여기가 아프고 하루는 못 걷겠어서 못 걷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객이 아프다고 하면 아프시죠? 그 공감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은 객관적인 거지만, 아니 주관적인 거지만 내가 그것들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건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통증,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하시고 항상 그 위에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9년을 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건 9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으로 오시면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조용히 문자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드리고,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또 한꺼번에 그런 질문들이 왔을 때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비교 데이터 제가 하고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